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인 58번 프린트 가보자.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는 100% 암기인 과정이거든? 외워주도록 하면 돼. 일단 전자를 가속시키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전자란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고 있는 입자잖아? 따라서 주변에 전기적인 공간,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얘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보통 금속판 한쪽 A에서 출발하게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두고 도착하는 곳을 플러스 금속판 B라고 두는 거지. 그럼 이 전자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 얘가 처음에는 속도가 0이지만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움직이면 도달할 때 속도는 V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럼 그때 얘가 생기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E라고 표현한 거야. 그때 이 전자는 입자지만 파동성을 가진다라고 했고 그거를 물질파라고 했지. 그래서 물질파의 그 공식도 파장과 그 운동량의 관계,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루트 임의에까지 해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도 배웠어. 그러면 이 전자를 움직여서 이 전자가 가지는 파동성을 이용한 기계가 바로 현미경이라는 건데 얘가 일반 가시광선을 이용한 현미경보다 굉장히 기능이 좋거든? 왜 좋은지 이해하면 돼.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건 광학현미경이야. 광, 빛광자고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광, 빛이란 바로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거야. 가시광선. 너희 이 광학현미경 옆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잖아. 거기 공간에다가 적어주면 돼. 가시광선의 파장을 이용한다. 그런데 가시광선의 파장을 이용하면은 최대 몇 배까지 얘가 확대가 되어 보이느냐? 2000배 정도 확대가 가능해. 그런데 얘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따가 빛이 아닌 물질, 즉 물질의 대표적인 전자로 파동을 만들어서 보는 현미경을 볼 거거든. 그걸 전자현미경이라고 할 텐데 아래 나와 있지 03번에. 이 전자현미경은 수백만 배의 배율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광학현미경은 사실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왜 기능이 떨어지냐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일단 가시광선의 파장은 생각보다 길어. 따라서 회절이 너무 잘 되는 거지. 파장이 길면은 굉장히 잘 꺾이는 성질이 있는데 회절이 잘 되면 두 개의 점을 두 개로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 두 개의 점을 정확하게 두 개다라고 인식하려면 빛이 입사됐을 때 얘가 괜히 휘면은 안 돼. 정확하게 빛이 입사했을 때 제대로 튕겨나가고 제대로 이 물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회절이 너무 잘 되면 이 빛이 들어와서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기능이 커진다는 거잖아. 회절 잘 된다는 건. 따라서 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말로는 회절이 잘 된다라는 뜻이 분해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광학현미경은 얘가 되게 퍼지게 보여. 퍼지게. 파장이 길다는 건 회절이 잘 된다는 뜻이고 회절이 잘 된다는 뜻은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전자현미경은 어떻냐? 전자현미경은 영어로 EM이라고 하거든? 전자는 영어로 일렉트론이고 현미경은 마이크로스코프라 해서 앞글자만 따서 EM이라고 하는데 전자현미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투과전자현미경, 하나는 주사전자현미경인데 얘를 TEM, 얘는 SEM이라고 앞글자, 약자를 따서 부르거든? 왜 얘는 앞에 T가 붙냐? 트랜스미션이야. 말 그대로 통과하고 투과하는 거지. 시료를 두고, 시료라는 거는 내가 살펴볼 물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시료를 전자가 통과하도록 만들어. 얘들아, 통과하려면 시료가 두꺼우면 통과가 될까? 아니,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이 투과 전자 현미경을 쓸 때는 시료가 무조건 얇아야 해. 아주 얇아서 거의 높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평면 정도로 아주 얇게 뜬 시료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주사 현미경은 왜 S라고 했냐면 스캐닝이야, 스캐닝. 주사가 그냥 그 상태를 본다라는 뜻이야. 스캔해낸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시료를 통과하지 않고 시료를 여기 아래다가 두고 전자를 입사시켜서 얘가 튕겨져 나온 이 겉모습을 모니터로 스캔해내. 그래서 주사현미경 SEM에서는 항상 이 모니터가 필요해. 하지만 투과현미경은 시료를 통과해서
이 시료 안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 시료냐에 따라서 이 전자가 통과해서 옆으로 이렇게 좀 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감지기가 있어서 전자가 튕겨나온 모습을 관측하는 게 투과 현미경이거든.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일단 맨 위에 있는 전자총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전자를 가속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전압을 걸어줘. 그럼 전자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때 중간에 자기 렌즈라는 곳이 있는데 얘가 자기장을 걸어줘. 여기 자기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자의 방향을 조절하도록 해. 전자가 무조건 일자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 약간 방향을 꺾을 필요가 있거든. 그때 얘는 전기고 얘는 자기인데 어떻게 자기장을 가진 렌즈가 전자의 방향을 조절하느냐는 물리2에서 배우도록 할 거야. 전기와 자기는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장을 가진 물체가 전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그리고 옆에 투과 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 아까 말했듯이 얘는 전자가 시료를 투과해야 돼. 트랜스미션이란 말이야. 따라서 투과하려면 얇은 시료여야 되고 거의 두께가 없는 평면적 시료, 2차원 모습을 관측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전자가 시료를 통과해서 여기 아래쪽에 스크린에 형광 물질을 다 이렇게 묻혀놔. 그래서 전자가 쿵 하고 부딪히면은 그 부분이 형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스크린에 형광 물질을 발라놓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얘는 시료의 그 중심을 투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료의 얇지만 안쪽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쓰이지. 얘는 안쪽을 다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사 현미경에 비해 10배 정도 배율이 좋다고 해. 그럼 오른쪽 주사 현미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 얘는 안쪽을 보지는 못해. 시료가 여기 아래쪽에 있고 얘가 뭐 동그란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이 겉모습을 스캔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3차원의 입체 표면을 볼 수 있고 모니터로 또 이 시료 바깥에 금칠을 해. 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 뭐 백금이나 이런 걸. 왜냐면 이 전자가 위쪽에서 와서 시료에 부딪혀서 튕기는데 이 튕길 때 지금 전자의 입자성을 이용한 게 아니잖아.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광전 효과 같은 의미로 얘가 입자가 하나 들어가서 시료가 하나 튀어나온다. 이런 게 아니야. 얘는 전기적인 성질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이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이 시료의 바깥쪽을 금칠을 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잘 통하도록 금칠을 해서 마이너스로 대전시켜 놓는 거야. 그러면 전자도 마이너스고 이 시료의 바깥 부분 금칠한 것도 마이너스니까 청력이 일어나서 얘가 전자가 이렇게 방향을 꺾을 수 있겠지. 그 방향 꺾여지는 각도와 모든 것을 분석하여 모니터에 스캔해내는 게 바로 주사 현미경이거든. 따라서 얘는 3차원의 겉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쓰이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뒤에 문제 3문제 있는데 다 암기만 하면 그대로 풀 수 있거든. 먼저 한번 풀어봐라. 수특 문제를 갖고 왔어. 이게 작년에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없던 단원이라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수특 문제로 한번 해볼게. 그림은 전자현미경의 구조다. 그때 옳은 것은 얘는 일단 모니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얘는 시료를 통과하는 아마 투과 현미경, 트랜스미션, TEM일 거야. 그걸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데 기억,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입자성을 이용하니? 아니, 파동성을 이용하는 거야. 파장이 굉장히 짧다. 그리하여 회절이 잘 안 된다. 회절이 잘 안 되면은 분해능이 좋아서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요 과정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니은, 자기 렌즈에서는 자기장에 의해 전자가 운동 경로가 휘어진다. 자기와 전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니은 정답. 디귿, 전자의 속력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높니? 우리는 드브로이파, 물질파 공식을 알고 있지. 속력이 작다는 건 파장이 길다는 거고,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돼서 분해능은 떨어지게 되지 않겠어? 따라서 속력이 작으면 분해능은 떨어진다 라고 바꿔야겠다. 그래서 디귿은 틀. 그 아래 바로 13번 넘어가 볼까?
학생 ABC가 투과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다. 옳은 것을 고르래. 학생 A, 이용하는 파장은 광학 현미경이 투과 현미경보다 길어. 파장은 광학 현미경이 훨씬 길지. 가시광선의 파장이 은근히 길어서 분해능이 떨어진다고 했어. 회절이 너무 잘 돼서. A, 맞는 말이고. 학생 B, 광학 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해. 아니, 전자가 아니라 가시광선의 파동을 이용해 라고 해야 돼. 광학의 광자가 빛 광자고 가시광선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B가 틀렸네. 투과전자 현미경은 평면적 구조를 관측할 수 있어. 맞지? 투과는 시료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료가 거의 높이가 없는 얇은 2차원의 모습을 안의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현미경이거든. 답은 A, C. 자, 이어서 14번 보자. 가는 현미경의 구조. 얘 현미경이 TEM이냐 SEM이냐 둘 중 하나이다 라고 문제 나와 있는데 뭔 줄 알아야 해. 모니터가 있는 걸 보니 SEM이겠다. 스캔을 하는 거지. 그 다음 나와 다는 가의 전자 현미경에서 전자총에서 발생한 전자의 속력을 달리했다. 누가 더 분해능이 좋고 잘 보이니? 그치? 다가 더 잘 보이는 상황이네. 문제 풀어볼게. 기억, 가는 주사 현미경이다. 맞지? 스캔해내서 모니터의 그 스캔한 모습을 보는 거니까. 기억 정답. 총에서 발생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언제가 더 짧냐? 얘들아, 파장은 언제가 더 짧겠어? 나와 다 중에. 다에서의 파장이 더 짧아서 회절이 더 안 일어나고 그래서 분해능이 좋은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따라서 파장은 나가 파장이 길다라고 해야 돼. 파장이 길다는 건 아마 속력은 느렸을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더라도 나에서는 속력이 느린 거고 다는 속력을 굉장히 빠르게 설정해서 파장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얻은 영상인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파장은 나가 길다라고 해야 돼. 디귿. 전자총에서 발생한 속력은 속력 나오네. 속력은 나의 영상을 얻을 때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나의 영상은 속력은 작고 파장이 길 때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언제나 질문 교실 열려 있으니까 새벽이어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질문을 남겨놔. 그리고 수행평가는 일요일 저녁 자정까지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만점이 아닌 수행평가 만점이 아닌 학생들한테만 연락을 줄게.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를 확인하도록 할게. 혹시 연락이 안 가면 내가 수행평가 만점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만점인 걸 확인하고 싶다 라면 나한테 카톡을 주세요. 수행평가 저 점수 몇 점인가요? 라고 하면 몇 점인지 말을 해줄게. 중간고사 45%, 기말고사 45%, 수행평가 10%여서 수행평가는 사실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나갈 거지만 그 중에 1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수행평가 점수가 들어가게 될 거야.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